안녕하세요. 미디어 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행복시TV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지침서가 돼줄 교재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좋은 교재는 제대로 된 활용법을 알아야 더 가치 있는 법이겠죠. 그래서 이 교재의 활용 팁을 소개해 주실 분들을 오늘 함께 모셔봤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행복시TV 시청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하고 있는 배상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양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수석교사 임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성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최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덕고등학교 국어교사 전승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미디어 탐구 생활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교재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중점으로 개발됐는지를 우리 배상률 박사님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202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연구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미디어 교육에 대한 그 혜택을 많이 못 받고 또 직접적인 교육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 핵심 역량을 좀 비껴나는 뭐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티켓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 이해라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적극적인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역량들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교재를 2년간에 걸쳐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교사분들과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제 또 자문진으로 저희들이 또 구성을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또 실효성 높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거쳐서 이 미디어 탐구 생활이 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얼마나 알찬 교재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우리 세 분의 선생님께서 이 교재를 분석을 해주셨고요. 활용 방법과 또 생생한 수업 후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최현선 선생님께서 초등편 교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초등편의 교재 소개를 맡게 된 수성초등학교 교사 최현선입니다. 먼저 교재의 전체적인 활동을 먼저 짚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디어 탐구 생활은 전체적인 총 5개의 주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 인권, 평화, 세계시민, 사회참여 5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은 환경 부분에는 무늬만 환경이라고 하는 그린워싱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광고하는 광고 부분이 실려 있고요. 인권 부분은 어린이 인권 보호, 또 학교 누리집과 관련된 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평화는 평화 이미지 작가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화의 히어로 활동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과 사회 참여 또한 훌륭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교재 지도안의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의 개요 및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수업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 교사가 수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미디어 중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었는데 그 변수도 고민할 수 있게끔 미디어 리터러시 지도 포인트에서 설명해주고 있어 걱정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도안에서는 사용해야 하는 영상이나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가 옆에서 바로 있어서 접근하기가 쉬웠는데요. QR코드는 지도안뿐만 아니라 이따가 보여드릴 학습지에도 함께 실려 있어 수업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 지도안을 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플랫폼을 소개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요새는 코로나 시국 이후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인터넷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직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이 지도안에서는 활동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작품을 모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네이버 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처음으로 구성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지도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은 교사용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학습지는 지금 나와 있는 빨간 글씨가 없어진 상태여서 바로바로 활용하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학습지는 어린이를 위한 뉴스 만들기 부분인데요. 이 뉴스 만들기 부분은 단순히 국어 교과서에서는 뉴스를 만들고 신문 기사를 쓰는 그런 활동이었지만 미디어로 가지고 오면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언론이 뉴스를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사실을 판단할 때에 봐야 되는 기준 또는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파악하는 기준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있어서 별도의 교과서에 추가 설명 없이 학습지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과 수업이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참고자료 부분에서는 각 참고자료 부분에 하이퍼링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옆에는 워드 클라우드나 다른 수업 도구들도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쉽게 순서나 방식 등이 잘 나와 있어서 미디어 수업을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자연스럽게 수업에 녹여낼 수 있을 만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수업한 부분은 1단원이었던 세상을 바꾸는 에코 크리에이터의 광고였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차시 세부 계획으로 에코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친환경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 후 직접 광고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국어, 미술, 사회의 세 과목을 연계해서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마침 매체와 관련된 단원을 수업하고 있어서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이 단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 활동에서는 미디어 매체로는 미디어 광고 및 기업 캠페인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더 두드러진 활동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QR코드를 지도안과 활동지에 함께 제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좋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 PDF 자료에서는 QR코드 자체에도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어서 수업을 하실 때 바로바로 클릭해서 영상이나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정말로 편했습니다. 수업 과정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해서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광고를 가지고 와서 링크를 걸도록 했어요. 그 후에 학생들이 서로 광고를 돌려보면서 광고를 분석해보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광고인지, 출처는 어땠는지, 느낌은 어땠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활동지로도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의 친환경 물건들을 소개를 해보고 미리 캔버스 사이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된 작품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물과 관련된 친환경 광고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었고요. 이와 관련한 광고들도 다양한 폰트들과 이미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미적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 활용 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제작 결과물을 쭉 모아두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생각을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1인 1 태블릿을 보급받게 되면서 구글의 로그인이 편해졌고 클래스룸을 활용하고 나니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하고 또
쉬워서 금방금방 과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디어 제시 형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미디어를 병행해서 드리기를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런 집중력이나 아니면 호기심 등이 미디어를 넘나들 때 집중력이 다시 한번 리셋되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탐구 생활에 있는 학습지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또 다른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에 제시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여 수업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정말로 잘 쓴 컨텐츠가 있어서 넣어보았는데요. 미리네 사이트에 있는 카드뉴스가 저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학교 복도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오가면서 미디어에 대해서 지나가면서도 상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였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저의 미디어 탐구생활 초등편은 설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수업 흐름이나 지도 포인트,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박사님, 초반에 우리 최연선 선생님께서 뭐 교재 환경, 인권 등 뭐 5가지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5가지 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걸까요? 예, 미디어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민주 시민성에 대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그 2021년이었죠. 그 권인석 의원이 발의를 했던 미디어 교육 활성화 법률안에서도 그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이 뭐 접근 활용 능력 그리고 또 뭐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비평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적 소통 능력을 증진시켜서 사회 참여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에는 단지 그 교과 연계형 미디어 탐구 생활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 2021년에는 보다 더 이제 사회 참여와 이제 좀 연관이 있는 민주 시민성을 주제로 해서 미디어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자라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주 시민성 중에서도 뭐 영역이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 5가지 영역을 이렇게 꼽았던 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그 특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히 밀접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환경 같으면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이게 상당히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 온난화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에게 밀접한 그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요. 또 인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거기서 이제 좀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 아동 권리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논평을 또 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미디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상당한 부작용,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유해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요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온라인 그루밍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좀 부정적인 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디지털 미디어가 되다 보니까 시공간을 이제 초월하는 이제 소통과 또 네트워크의 확장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또 국제 분쟁 예전까지 이제 우리 울타리 안에 있던 그런 생활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이제 소위 지구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구촌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제 문화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이제 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인권 문제가 이제 또 파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최근 이제 또 이슈가 되는 이제 국내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인권의 요소로서 저희들이 좀 이 교재에서 좀 다루고자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평화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미디어의 이제 특성상 소위 얘기하는 그 필터 버블 효과,
에코 체인버 효과.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집단 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집단 극화 현상이 뭐 단순하게 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치 이슈 같은 면은 이제 우리 삶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있어서 타협과 뭐 협의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평화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면서 집단 간에 어떻게 서로 화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다음으로 세계 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사회라고 할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국경을 넘는 이주가 상당히 이제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뭐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또 다른 문화권에서 함께 화합을 이룰 것인가 이런 세계 시민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회 참여라는 그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어 교육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그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뉴스 소비가 상당히 좀 줄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뉴스 소비가 예전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청소년이었을 때보다도 더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제 전국적,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적극적인 이제 뉴스 소비자, 적극적인 소비자라는 건 단지 그 수용의 의미가 아니라 뉴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프로슈머로서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 역량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 그런 이슈들 특히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이제 삶에 연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로 미디어 탐구 생활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공통적인 주제가 있지만 그래도 교급별로 좀 수업 포인트나 방향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또 중학교 이렇게 두 교급을 대상으로 이제 미디어 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만 2021년에는 고등학교 것까지 해서 총 3종으로 해서 초등과 중등과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미디어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시작은 분명히 미디어 활동일 겁니다. 미디어 이용, 미디어 제작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소비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긍정적 기능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미디어에 대한 그런 이제 초기 단계 소위 얘기하는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활동 부분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많은 그 칭찬 일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모둠 활동, 짝 활동, 아니면 뭐 개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그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제 갈수록 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기의 그런 그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했을 때 그것을 단지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인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사회 참여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좀 자연스럽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미디어 탐구 생활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활동을 해가면서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초등 우리 최은선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업을 해보신 다음에는 좀 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디지털 기기와 아주 친숙한 학생들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업에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가지고 온 거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그런
기기들이나 아니면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었어요. 사실상 이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학교에 이제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여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의 오랜만에 하는 수업들인데 이런 기기들이랑 이런 미디어 수업을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미디어와 관련해서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했던 광고 제작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미술이 연계되어 있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손기술이 굉장히 그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흥미를 잃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미디 캔버스나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을 하니까 남학생들도 근사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수업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아주 후기가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수업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으시니까 또 박사님께서도 흐뭇해 하실 텐데요. 저희들 바로 또 이어서 중등 편 교재를 우리 이메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작년에 2021학년도에도 요 교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활용한 바가 있었는데 작년 버전은 교과별로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별 접근이 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반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그 초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격변기를 겪으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 사용이라든가 일반 미디어 활용, 또 팬데믹, 인포데믹 등 미디어 리터러시 기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2022학년도에 발행된 미디어 탐구 생활은 또 새로운 모습이더라고요. 아까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최은선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등 교재도 이제 그 주제 자체는 설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주제로 해서 이게 활동이 2가지 영역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분절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과도 교과 독립적인 그런 운영에서 나아가서 융합교과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미디어 탐구 생활 교재도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교재를 보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학생들의 삶을 좀 관찰하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해결책도 마련해 보는 그런 교재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고요.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하고 또 비판을 해가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한 이 교재가 그냥 1차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4차시, 적게는 4차시, 또 좀 많게는 7차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형 수업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이거나 일회성의 그런 수업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활동, 생각, 비판, 그리고 실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심도 있는 훌륭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등편은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탐구의 과정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제 뭐 학습지 양식이라든지 뭐 답안지를 제공해서 선생님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메란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해보셨을 때 후기라든지 좀 어떠셨는지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5가지 영역 중에 세계 시민 영역, 편견 없는 세계를 위한 그 메시지 만들기라는 수업을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4차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그 국어 수업에서 마침 중3, 저희 수업 그 성취 과제가 지금 글쓰기거든요. 네, 글쓰기라서 글쓰고 표현하기라서 그 단원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 작가예요. 아디치에라는 작가의 테드 강연을 보고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을 점검하고 강연 주제를 도출하고 그 편견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까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혼자 이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이런 아디치에와 같은 사실은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가인데 이런 많은 그 주제로 해서 거기다 새로운 학생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소재를 제가 찾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제시되어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주제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효과는 아주 많은데 사실은 제가 들인 노력은 그 교재를 그냥 제가 찾아본 것 뿐이거든요. 찾아보고 그 주변 그 자료들 점검하고 활동지도 사실 조금씩의 변형은 했지만 거의 그냥 활동지가 거의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지를 그대로 활용을 했더니 학생들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다른 때보다 새롭다. 제가 했던 수업도 있었지만 새로운 그런 자료와 새로운 방향의 수업이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흥미진진해했던 게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소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좋은 또 후기를 듣게 되셔서 우리 박사님께서도 또 한번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중등은 또 이렇게 또 생생한 수업 후기를 또 알려주신 만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승희 선생님께서 고등편 교재를 좀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편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탐구 생활 고등편 후기를 맡게 된 흥덕고 국어교사 전승희입니다. 고등편도 초중등편과 마찬가지로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평화, 인권, 세계시민, 사회참여 이렇게 주제는 동일한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편이다 보니까 미디어 속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조금 더 심화된 쟁점들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위장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평화 주제에서는 요즘에 또 논란이 많은 분쟁 지역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와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에서는 젠더 갈등이라던가 다문화 같은 이런 약간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야기할 만한 좀 심화 있는 쟁점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그런 주제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수업 방법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주제별로 교재 체제를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주제당 맨 처음에 이제 미디어 탐구 질문이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바를 질문 형식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조금 더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학습 목표도 당연히 제시를 해주고 몇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차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관련 교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 국어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정보 등 어떤 교과와 연결 지으면 좋을지가 정말 잘 제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각 프로젝트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잘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안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잘 제시가 되어 있고요. 활동지와 활동 진행에 필요한 모든 매체 자료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 교사가 이걸 그냥 잘 찾아서 숙지만 하면은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완벽하게 자료가 잘 제공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사가 따로 준비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본 이 교재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모두 담고 있다. 아까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주시민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는 주제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엄선된 프로젝트 수업을 잘 모아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매체 안에서 얼마나 잘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말하고 들을 것인지, 그리고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습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성취 기준과 수업이 잘 연계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매체 자료를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핸드폰 들고 수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QR코드 직접 찍고 들어가서 매체 자료 보고 하니까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만 있다면 이 교재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학생들도 굉장히 재미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수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셨을 때 후기는 어땠는지 또 궁금합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교사의 부담이 적다라는 게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게 제일 제가 크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수업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보고 나서 이 교재를 나의 수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4단원에 소통의 힘이라는 단원에서 매체로 보는 세상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체의 비판적 수용이라던가 광고 읽기와 같은 활동이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은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뭐 그린워싱이라던가 젠더 갈등이라던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는 영역이랑 연결지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창체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동아리인데 미토링 줄여서 그러니까 이 동아리에서 저희가 광고 제작 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재를 보니까 광고라는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제작을 하기 전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광고 제작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기고사 이후 혹은 방학 전에 교과목 융합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조금 하도록 요즘에 많이 있는 추세거든요. 그때 이제 수업량 유연화 시간에 이것들을 이제 교과목 융합과 함께 연결 지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중에 시간상 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한번 이 수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요, 친환경 위장술 그린워싱과 관련된 수업 주제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 주제의 첫 번째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친환경 위장술 그린워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현명하고 녹색 소비자로서의 잘못된 정보 수정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환경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이 수업이 원래는 4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이 수업을 좀 줄여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마음대로 4차시를 2차시로 줄여서 한번 활동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1차시에서는 그린워싱이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그린워싱 사례를 찾는 활동을 잡아보았고 2차시에서는 잘못된 그린워싱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한번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국어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을 한 동아리 수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어 교과에서는 물론 매체, 광고라는 매체의 비판적 수용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 과목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린워싱이 또 환경을 활용해서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쟁점이랑 관련 지어서 환경 과목이랑도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과목과도 이제 사이버 윤리와 관련해서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이 이렇게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4차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워싱의 의미를 파악하고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내용, 2차시에서는 그린워싱의 사례를 찾는 내용,
3차 시에서는 잘못된 그린워싱을 바로잡는 내용, 4차 시에서는 바로잡는 내용을 한 번 더 하고 프로젝트 평가 및 소감을 나누는 그런 활동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조금 줄여서 4차 시를 2차 시로 줄여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실제 수업 장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린워싱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에서 이미 이 미디어 탐구생활 교재의 활동지가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린워싱 의미 파악할 때 교재 내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그린워싱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시청해 봐라 라고 하니까 개인의 이런 기기를 가지고 와서 각자 한번 시청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시청을 한 후에는 이 영상의 내용이 스타벅스에서 리유저블 컵을 사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한 그런 사례였는데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본 후에 키워드를 도출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 마케팅이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스타벅스 컵이다. 그리고 뭐 기업이 눈에 멀어서 만든 컵이다. 뭐 이런 약간 과격한 키워드까지 한번 도출을 해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워싱에 대해 파악을 한 후에는 직접 그린워싱을 활용한 광고 사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니스프리라는 기업에서 페이퍼 보틀이라는 그런 페이퍼로 만든 보틀이다 라고 하면서 마케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페이퍼 보틀 안에 플라스틱 통이 들어있었던 그런 사례를 찾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네슬레라는 기업에서 커피 캡슐을 재활용해서 가지고 오면은 뭐 사은품을 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제 커피 캡슐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환경 호르몬과 알루미늄 사용률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직접 잘 찾아주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 이제 모든별로 그린워싱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보게 하였더니 각자 이렇게 잘 정의를 하였고 전체 공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린워싱이란 기업의 이미지와 소득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상술이다라는 학생들이 정의를 직접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한 후에는 이제 다음 동아리 시간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여기서 한번 추가해서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추후 활동으로 진짜 친환경 기업 제품을 찾아서 광고를 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린워싱을 사용한 광고 제품에 친환경 요소를 진짜 친환경 요소를 넣어서 그 제품을 한번 광고를 제작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견까지 내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매체를 제작하는 활동까지 학생들이 한번 구상을 해보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제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도 마찬가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주제가 좋은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요즘 융합 역량이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가 정말 융합에 적합한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된다면 수업량 유연화 시간에 이걸 정말 활용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이 교재에 이미 모든 자료와 활동지가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보면은 충분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미디어 수업을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주제에 맞게 융합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하시고 단일 과목에서도 사용하시고 질 좋은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 부담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풍부한 수업 콘텐츠가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고등편은 사실 좀 비판적인 사고를 요하는 수업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수업 현장에 대한 어떤 활용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후기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초중고별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런 수업 후기를 좀 들으시고 이 제작을 하신 입장으로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첫 술에 배부를까라는 심정으로 이 미디어 탐구 생활을 2020년에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이제 배포가 된 건 2021년 초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그 미디어 탐구 생활 민주 시민성 주제로 해서 한 게 이제 2021년 시작을 해서 2022년 올해 초에 이제 또 배포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완될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제가 나와 있어서 일부러 더 칭찬 일색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이제 좀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민주 시민성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주제를 더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비판적인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또 특히 중학교하고 이제 또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더욱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얘기하세요. 이제 교수학습 자료 이런 교재뿐만 아니라 그런 시청각 자료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 교재의 그런 유연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차 시로 교재는 돼 있습니다만 그 학교 현장에 그 맞춰서 2차 시로 또 줄여서 변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들도 함께 또 제공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주안점을 갖고 또 올해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또 노력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미디어 탐구 생활의 내용과 다양한 수업 활용 팁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미디어 탐구 생활을 접하게 될 우리 선생님들께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말하지 못했던 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지도안의 그 학습 목표 그리고 또 수업 대상 또 연계 가능한 이제 관련 교과의 이제 성취 기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배포했던 민주시민성 주제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교사용과 학생용을 이제 별도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지에 이제 또 정답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처음 미디어 교육을 이제 해보고 이제 지도해 보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지도는 해보고 싶은데 잘 될까라고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좀 아직 좀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교재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교재를 좀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용이하게 또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또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최연선 선생님께서 초등 부분을 또 맡아주셨으니까요. 그에 맞는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 수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교재로 인한 미디어 수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미디어 수업이 어디 범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끝나는지 아직도 공부 중인데요. 막상 미디어 탐구 생활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의 수업 속에 이미 미디어가 충분히 들어가 있었고 우리는 그 미디어를 조금만 더 강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탐구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수업이 한층 더 수준 높아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단양중학교 임혜란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작년에 교재를 보고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믿고 교재를 또 펼쳐보면서 수업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도 선생님들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면 사실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학기 초 또는 학년 초에 다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알게 되면 또 어디에 넣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꼬이거든요. 교육과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셨다면 즉시 미리네라고 검색을 하시고 미리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재들을 좀 훑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것도 저는 중학교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걸 전부 다 봤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양과 질과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거라고 해서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저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일단 보시면 아마 분명히 다음 2학기 교육과정에 분명히 적용하실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초중고 교재를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흥덕고등학교 전승희 선생님. 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다 동감하는 바이고 정말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교사가 이제 나 한번 해보자라는 용기만 있으면 이 교재를 펼치면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거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박사님, 이 귀한 교재는 어디서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교수학습 자료, 미디어 탐구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미디어 교육 통합 지원 포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이제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좀 그 기능이라든지 내용 면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네라고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 미리네라고 합니다. miline.or.kr입니다. 약자인데요. 그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Network for Education. 뭐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만, 예, 미리네 그 약자고요. 또 한국어로 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리네 은하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있고 또 미디어 교육을 이제 좀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북극성 같은 그런 지향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미리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통합 미디어 교육 통합 지원 포털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그 미디어 탐구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영상 콘텐츠도 있고요.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미디어 이용 실태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실태라든지 그런 자료들도 연구 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 하나를 갖고 나와 봤는데 그 웹 포스터입니다. 이게 지금 웹 포스터라고, 예. 미디어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뭐 뉴스 제작 및 보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어의 그 재현과 구성, 뭐 그리고 또 디지털 세상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침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을 하고 보호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뭐 분별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미디어 탐구 생활처럼 또 PDF로 JPG 파일로 해서 그림 파일로 또 다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뭐 변형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A4 용지로 뭐 쉽게 또 출력을 받아가지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또 토론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 듣고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겠다 약속드립니다. 네, 더 좋은 교재와 또 더 좋은 수업 현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과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엄선된 또 양질의 수업 사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줄 거라고 믿습니다. 미디어 탐구 생활과 함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